방송인 박수홍 씨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의 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박 씨는 형 부부를 믿었지만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사 자금 등 모두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 친형의 네 번째 공판. 박수홍 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증인 자격으로 나온 박 씨는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어 열린 재판. 구속된 친형 진홍 씨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형수 이모 씨가 참석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시종일관 형 부부를 믿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자산을 지켜준다고 얘기해왔다는 겁니다. 검사가 지시한 범죄 일람표상의 각종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 대해선 자신과 무관하다며 형 부부가 사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씨는 검사의 질문에 형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박 씨가 형과 주고받은 SNS 내역 등을 공개하며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박 씨가 형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인터넷 뱅킹 등을 모른다는 박 씨 주장이 허구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메시지 공개 과정에선 변호인과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다음 달 19일 열릴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친족 상도례는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가족이라도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가 가정사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오랫동안 맞서왔는데요.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친족 상도례 존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형의 출연료 횡령과 관련해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박 씨 주장과 달리 재산을 가로챈 건 형이 아니라 아버지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족 상도례를 노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친족 상도례란 부모, 자식 간에 저지른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게 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지금 한번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친족 간 경제 범죄는 매년 수백 건, 많게는 1000건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 중엔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도 적지 않은데 처벌을 면하려고 친족 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우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친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사실이 다수 있었고요. 반면 공권력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 결정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아내가 생활비를 임의로 가져가는 것, 자녀가 용돈을 훔치는 것까지 국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면책 범위를 줄이자는 법 개정안은 2차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도 법안 3건이 계류 중인데 박수홍 씨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재점화되자 법무부가 여러 개정안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무조건 형을 면제하는 대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등으로 바꾸자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성님 모아서 허리를 돌려주셔야죠. 1991년 KBS 대학 개그제로 데뷔한 MC 박수홍 씨입니다. 유쾌한 재치와 입담으로 사랑받아온 박 씨가 들것에 실린 채 구급차에 옮겨지는 모습이 지난 4일 포착됐습니다. 박수홍 씨는 이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신문을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씨의 형은 10년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사 돈과 개인 자금 등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 조사 자리에는 아버지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는데 느닷없이 박수홍 씨를 폭행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최근 박 씨 가족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입니다. 형법 제328조,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비동거 가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는 이 한자를 풀면 친족 사이 재산 범주에 관한 특례란 뜻입니다. 즉,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댔다고 해도 형벌로는 다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간 세태가 변하면서 당연하게만 여겨져 오던 친족 상도례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돌보지 않는 자식들, 또 어린아이나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척하며 뒤로는 돈을 빼돌리는 친척 등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박수홍 씨 사례는 친족 상도례 존폐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 돈을 횡령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형이 아닌 아버지가 횡령의 주체라면 직계 혈족이 돼서 친족 상도례 규정에 따라 고소와 관계없이 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족 상도례 폐지론자들은 가족의 이름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국회 법무부 국감에선 장관이 개정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개입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대신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 등으로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론이 어찌됐건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 간의 사랑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이태콕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방송인 박수홍 씨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박수홍 씨 친형 부부와 관련해서 폭로성 주장이 유튜브 댓글에 달리면서 파문이 확산이 됐는데요. 자, 박수홍 씨 그 연예계 생활 30년 동안 친형 부부가 그걸 다 케어를 해줬다라는 건데 지금 인터넷 네티즌이 글을 올린 거잖아요. 그것도 유튜브 댓글에 올려서 100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라는 의혹 제기인데 이게 자체가 지금 사실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일방의 주장인데 박수홍 씨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아, 맞다라는 게 100억이 맞다라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이제 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도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말씀하신 대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자, 알고 보니 박수홍 씨의 전 소속사의 대표가 친형이에요. 친형이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소속사를 운영했던 거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박수홍 씨는 열심히 일하면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요. 형과 형수가 모든 자신의 수익과 자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다 형과 형수 명의로 재산이 돌려져 있더라. 그래서 그걸 따져본 즉 100억 원 정도를 이 자신이 박수홍 씨가 이 합법적으로 받지 못하고 횡령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박수홍 씨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맞고 지금 친형과의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박수홍 씨가 맞다는 얘기를 한 거고 100억 원 자체가 맞다고 얘기한 건 지금 아닌 것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왜 30년 동안 일반적인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죠? 일단 최근에 알게 됐던 계기는 착한 임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상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임대료를 이제 감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4명이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다라는 것인데요. 주변 지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박수홍 씨가 굉장히 친형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친형이 평소에 박수홍 씨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본인 스스로 뭐 경차를 타거나 배우자도 뭐 가방 이런 거 안 사고 조깅 가방이나 이런 것들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금전적인 관리 직접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기획사 일을 형이 봐주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맡겨놨던 거 아닐까. 믿고 맡겼던 거. 그리고 가족이니까 의심하는 것이 더 미안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이제 좀 객관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되는 세무사가 얘기하기로는 본인도 보통 친형과 더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박수홍 씨 재산 관리를 하는데도. 네. 그래서 요번에도 박수홍 씨가 당연히 동의했을 것을 알고 형과 일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박수홍 씨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사후에 알았다는 것만 봐더라도 평상시에 박수홍 씨와 집안에 이제 형이 어떻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형성해 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수홍 씨에게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세무사도 소명 요청을 한 상황인데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이제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어머님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주변 지인도 잘 모르고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나 봐요? 일단 처음에는 만약 연예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법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방송에도 얼굴이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공개됐을 때 가족들이 당하는 피해와 상처를 먼저 고려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최근까지 이런 돈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모른다. 부모님을 비난과 억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인들은 현재 몸무게가 15kg까지 빠졌다라는 것에 비춰봐서는 굉장히 심적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방송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좀 헬찍해 보이는 거는 네, 맞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친형과 지금 연락이 잘 안 닿는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있는 거겠죠? 일단은 이 소문이 퍼지고 나서 이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올린 또 인터넷 글이 화제가 된 게 지금 LA 쪽에 와 있다. 그 형이라는 인물과 형수를 목격했다. 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간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세무사분의 이야기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어디 해외로 도주한 것인가? 근데 이게 박수홍 씨의 지인이자 개그맨이 이 직접 이야기한 것이 그러한 것은 풍문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국내에 있는 것이 맞고요. 박수홍 씨도 그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우선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잠깐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친형의 지인들도 또 네. 글을 올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획사를 30년 했고요. 박수홍 씨면 유명 연예인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외 도주 혹은 뭐 연락이 끊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친형을 매도하는 것이다. 본인의 집에 잘 있고 아이들도 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박수홍 씨 측에서 자 일이 없던 형에게 소속사를 이제 만들어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게 했는데 문제는 지인들은 그게 일이 없는 형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좀 이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멀쩡하게 일이 있었고 이 기획사는 형이 직접 경영을 잘해서 돌아갔고 또 다른 소속 연예인들도 있었다. 이런 증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형을 아는 형의 지인 측에서는 너무나 무리하게 박수홍 씨 측이 형과 형수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형 부부와 이제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다 보니까 자꾸 지인들끼리 공방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것도 네. 같은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지인들이 또 재반박하는 글도 올라오고 또 이제 박수홍 씨 관련해서 미담 네, 관련 네. 글들도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은 박수홍 씨가 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인정을 했고 100억은 따져봐야 된다고 세무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형을 아는 분들은 이게 좀 과도한 이제 매도다라고 이제 반론을 펴는데 여기에 대한 박수홍 씨의 팬들이 반론을 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팩트를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다만 박수홍 씨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박수홍 씨는 정직한 연예인이고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미담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박수홍 씨는 정말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 이들이 박수홍 씨의 도움으로 또는 심지어는 함께 일했던 방송국의 직원인데 항상 매너가 제일 좋은 분이었다. 또는 이제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는데 결혼식 사회를 보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가는 모습들을 보고 감동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박수홍 씨에 대한 미담도 올라오고 형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입장들도 올라오고 이게 물고 물리고 있는데 빨리 팩트가 밝혀지고 돈 문제가 정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친형과 박수홍 씨 간에 연락이 일단 닿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친형이 만약 끝까지 응답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법적 절차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범죄가 있다, 불법 행위가 있다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일부 박수홍 씨 돈을 임의로 착복을 하거나 임의로 속여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횡령과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친족 상도례라고 이런 형제자매는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 고소할지 좀 살펴봐야 되고 피해자가 박수홍인지 기획사인지도 또 살펴봐야 되고 또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지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형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가족 간에는 고소하지 말라고 또 종용하거나 합의를 주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형사로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근거 없이 남의 어떤 재산이나 이익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도 있거든요. 아마 대화를 기다리겠지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부 법적 조치도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네, 돈 문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금전적인 것 외에 사적인 영역까지 자꾸 파헤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